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럭셔리 마루 이민재입니다. 근데 가만 있어봐. 럭셔리 마루라고 해놓고 왜 자꾸 GM처만 하지? 우리 지난번에는 GM 전륜구동차의 제일 고급형인 뷰익 라크로스를 했다면, 알페온을 했다면, 오늘은 캐딜락. 그러니까 사실은 GM에서 제일 고급 브랜드가 캐딜락이잖아요. 그래서 그 캐딜락, 제일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에서도 제일 고급 승용차인 CT6. 차 이름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차 이름이 이게 뭐야? 좀 예쁜 이름을 지어주지. 잠깐만, 왜 이렇죠 이게? 원래는 ATS, CTS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게 이름을 바꿨지. CT4, CT5, CT6. 그러면 이게 저기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 그놈이 그놈 같이 생겼어. 크기만 다르고 생긴 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CT6 이게 지금 제일 큰 차거든요. 실제로 지금 실물을 봤더니 정말 크기는 커요. 근데 일단 디자인이, 외관 디자인이 뭐 ATS 이래로 바뀐 게 뭐가 있지? 이게 GM 참 디자인 편하게 하네.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멋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이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CTS가 이 디자인의 원조였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가다듬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심플하고 멋진 디자인인 것 같은데, 요거만 안 했으면, 야, 이거 왜 하니? 이거 까만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더 단정해질 것 같은데? 우리 채널에 캐딜락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ATS 전기형, 후기형, CT4, 뭐, 여러 개가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CT6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BMW에서는 7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로 치면 S클래스잖아요. 사이즈로 봐서는. 빌베이스만 보면 그렇습니다. 가격은 좀 쌌다면서요? 많이 저렴했죠. 이거는 신차가 얼마였어요? 제가 가져온 거는 2.0인데, 이거는. 잠깐만요. 2.0이라고? 예. 에이, 구라치시네. 그것부터 확인합시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7시리즈에 2000cc 있나? 사기통? 없지. S에도 없고. 제규에 있어요. 맞네. 야, 이거 완벽한 프론트 미드십인데요? 이 대형 세단의 프론트 미드십 직렬 4기통 엔진을 얹을 생각을 했다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미국이 원래 캐딜락 그러면은 우리 어릴 때는 V8에 뭐 8000cc 이랬거든요. 근데 8000cc를 4로 나눴어 지금. 2000cc인데 이제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터보 차저가 장착됐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걱정이 뭐냐 하면은 회전수가 올라갔을 때 최대 출력은 문제가 없을 거거든.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그래도 2000cc는 그 처음에 출발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차체는 대단하네요. 알루미늄으로 지금 캐빈을 제외하고 앞에는 다 알루미늄이라는 얘기죠. 예. 앞뒤 다 알루미늄. 뒤도? 예. 그러면은 이거 진짜 제대로 만든 건 맞는데? 왜냐하면 무거운 건 중심에 가 있고 가벼운 거를 밖으로 했으니까. 대신 근데 충돌 안전도는 어떨지 알루미늄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있는데, 그럼 서브프레임 같은 걸로 해결했겠지? 예. 서브프레임이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엄청 두꺼워요. 알루미늄. 알루미늄으로. 여기 지금 알루미늄으로 지금 쇼크타워 만들었죠. 다이캐스트를 만들었죠. 이거는 마치 7시리즈를 따라한 듯한, 이쪽 앞쪽으로 보강제를, 왜냐하면 이게 앞이 너무 여기가 덜덜거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지금 보강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열지? 열었다. 예, 여기가 지금, 쇼크타워하고 여기하고 지금, 예전에 벤츠는 그냥 단순한 격배기였다면, 이거는 격배기 아니라 구조물이 쭉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뼈대가 구조물이에요. 그냥 단순한 벽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쇼크타워가 이렇게 지금 보강이 되어 있는 셈이거든. 여기 붙어 있고. 그러니까 보처럼 이렇게. 그렇죠. 걸어놨더라고요. 이 안에 여기는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넓어서. 이게 풀옵션은 여기 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깡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없어요. 광명이 여기다가 엔진오일통 넣고 다닐 텐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전자식 쇼가 있다가 없어요. 담백해요. 엔진은 여기가 앞바퀴 축인데, 지금 앞바퀴 축상 안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텅 빈 공간에다가 에어클리너를 놨어요. 매우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배터리는 뒤에 있나 보다. 배터리 뒤에 있어요. 그렇죠. 이 엔진이 그러면 그 ATS에 들어간 거랑 같은 엔진이겠네? 예, 말리부, ATS, CTS 다 들어가는 그 엔진. 280마력짜리인가요? 그러니까 이 최대 출력으로만 봐서는 전혀, 사실 이 정도 크기 280마력이면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럭셔리 세단을 내가 왜 6000rpm으로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걱정이 되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쪽은 뭐가, 이쪽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있는데, 이때만 해도 마스터 실린더가 고전적으로 그냥 진공 배려식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네. 이게 CT4에 가면은 모터식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ATS, CTS 있을 때 네. CT6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CT4, CT5가 되면서 네. 그때 모터식으로 바뀌어요. 그쵸. 모터식으로 바뀌고 CT6는 단종되고. 내가 어제 살짝 저도 찾아봤거든요. 예. 왜냐면 이 차에서 너무 모르니까 중국에서는 23년부터 또 팔고 있대요. 그러니까 2세대 CT6를 개발해가지고 중국에서는 팔고 있고 중국만 팔고 있대요. 그 상하이 GM이 있어서 예. 이 차 뼈대를 가지고 GM이 요거 오메가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 CT6만의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런 얘기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고급차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거 살짝 개조했거든. 이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항상 말을 하는데 사실 새로 만든다는 것도 내가 기존에 있던 거를 토대로 만드는 게 새로 만드는 거지. 그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그거 있잖아요. 왜 거북이 갑자기 뭐 용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지금 그 얘기 하니까 내가 요새 제일 큰 삶의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내가 진화론이 지금 몹시 부정스럽단 말이야. 어? 저도요. 내가 요새 주제가 그거야.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중생대에서 응? 그거 있잖아요. 왜 거북이가 뭐 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거북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아니 생명체가 그러면 시간만 많이 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화할 수 있는 거라고?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그러면 노틸러스 우리나라 말은 뭐라 그러냐 앵무조개란 맞나? 노틸러스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오랜 기간 생존했거든요, 지구 역사에. 근데 왜 진화를 그따위로 밖에 못했지? 그 병신 같잖아, 생각해보면은. 그냥 하늘 날아다니고, 로켓 쏘고, 독침 쏘고, 전기 발생하고, 한꺼번에 다 하면 돼. 근데 그거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게 진화, 이게 너무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다큐멘터리나 내가 요새 보는데, 보면 볼수록, 더 미궁으로 빠지는 거야. 답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라도 자동차라는 물건들이 언젠가 그 자아의식이라는 걸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들이 그럴 거 아니야. 옛날에 말이야 1900 몇 년도에 이런 우리 조상의 CT4라는 분이 계셨고 뭐 이러면서 한 10년 주기로 진화를 해왔어. 그러니까 건방지게 자동차들이 자기들이 진화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화석 증거로 봐서는 계속해서 뭔가 바뀌어서 진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가 계속 바뀐 거는 맞는데 그게 스스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제3자에 의해서 개조당한 건지 근데 그게 굉장히 몹시 궁금해요 지금. 차에 비유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동차가 자아의식이라는 것만 생기면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AI 발전 속도로 봐서 가능하지 않을까? AI가 언젠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스스로 진화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 그거랑 우리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이거지. 근데 저는 예. 뭔가 촉진시켜주거나 라이터에 불을 켜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된다 생각해. 그게 인간이고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죠. 그러니까 조물주가 있다는 거를 나는 시라칸스는 바보야? 왜 진화를 안 했어?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시라칸스 주인이 게을렀어. 안 했어. 근데 인간의 주인은 굉장히 부지런했어. 중간중간 계속 바꿔봤어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감독님은 유신론자? 내가 옛날부터 유신론자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몰랐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신들을 믿지 않는 것 뿐이지 나는 유신론자예요. 절대적인 무언가는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스스로 진화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난 내 오늘부터 자면서 맨날 생각할 거야. 난 날고 싶어. 날개가 생기고 싶어. 이러면 한 1000년 후에 날개 달리는 내 후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가능하냐는 거지. 안 되잖아. 안 될 것 같잖아 지금.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서스펜션을 한번 볼까요? 서스펜션을 보기 전에 안에 차대가 이미 알루미늄이고 이미 어퍼함이 있는 걸로 봐서 이미 WC1이에요. 근데 링크는 지금 전부 알루미늄이야. 프레임이 끝내줍니다. 그래요? 좀 그렇네요. 여기 얼핏 보기 끝내주는 게 아니라 너무 무식하게 만든 것 같은데? 서프레임이 너무 무식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알루미늄으로. 와우. 이거 뭐야? 이거 하체는 BMW 벤츠를 너무 본땄다. 그냥 뭐 텐션 스트럽부터 로암 형식까지 이건 누가 봐도 독일차인데? 이거를 만약에 요 위를 안 보여주고 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독일차이가 뭐지? 이랬을 것 같아요. 형상만 조금 다르고 그냥 형식은 똑같아요. 레전드 피니언이고 이게 사륜구동이 있나 보죠? 제 차는 사륜구동이 없는데 예. 그 3.6부터는 사륜구동. 사륜구동을 벌써 고려한 만듦새가 돼 있거든. 일단 재질로 잠깐만. 근데 재질로 봐서는 이게 지금 완벽한데 잠깐만. 집은 크기로 평수로 우리가 재산세를 내잖아.
근데 자동차는 생각해보니까 크기로 안 내네? 배기량으로 내네? 그러면 이거 완전 너무 개꿀 아니야? 차는 이렇게 큰데 지금 자동차세는 잠깐만 2000cc 뭐 있죠 우리 주변에? 아니 저거 MX5랑 같은 자동차세를 내고 있다고 지금. 이건 뭔가 좀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왜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합리적인 소비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차는 큰 거 타는데만 내가 자동차세는 저 코딱지만한 차랑 같이 내면은 내가 괜히 흐뭇할 것 같아. 그것도 그런 노림수도 있나요 여기?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ATS 타는 사람은 뭐지? 야! 밀치 안 되겠네. 이게 예. 쇼바가 예. 국산 쇼바. 너무 세서 그렇죠 네, 지금. 세서.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뒤도 타이어 안 봤다. 타이어 사이즈는 한국 타이어 245, 45에 19 엄청나군요. 브레이크는 근데 뭐 브레이크는 ATS랑 큰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 또 캘리퍼도 똑같이 생긴 것 같거든. 이게 ATS, CTS, 얘 그리고 그 카마로까지 다 똑같아요. 같이 써요? 네. 이제 패드만 예. 조금씩 달라. 이제 카마로만 좀 더 센 거. 메탈 패드 들어가고 얘는 이제 세라믹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싸게 팔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차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출고 가격이 5,900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시판 가격은 7,400이었나? 7,400인데 출고가 5,900? 그 부가세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쵸? 부가세를 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분은 한 6,600 정도, 6,500이나 6,600 정도에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700 정도 할인을 받고 10% 할인 받으셨네. 예, 그런 상태고. 근데 그래도 이 크기의 7시리즈나 S클래스는 그 값에 못 사잖아요. 아니지, 5시리즈도 못 사지. 아니요, 제가 동시대에 똑같은 18년식 예. 530i X드라이브를 샀는데 예. 그게 6,400이었어요. 아니, 5시리즈가 언제부터 되게 싸졌어요? 그때부터 싸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싸네, 생각보다. 그럼 5시리즈 가격으로 결국은 7시리즈 사이즈의 차를 사는 얘기구나, 이게. 저도 이제 할인을 한 장 이상 받아가지고 그 정도 그 할인은 다 받는 거구나. 뒤도 24545에 19고 이게 차가 커서 그런지 뒤에 브레이크도 디스크긴 한데 벤틀 타입이에요. 크니까 뒤 서스펜션은 한번 봅시다. 뭐야 이거? 야 이거 이래도 되냐?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 알루미늄 서브프레임에 풀 알루미늄 링크예요. 이거 이런 차가 있었구나. 잠깐만 다시 해볼래. 그런데 이게 이거 좀 독특하다. 5 링크인데 메르세데스 벤츠하고는 많이 달라요. 링크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링크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길게 만들었거든요. 약간 이제 기대가 돼요. 이제 성능 한번 보고 싶어요. 야 이거 한번 떠봤으면 좋은데 이거 뜰 수가 없잖아. 잠깐만. 밑에서 3개가 보이는 거로 봐서는 위에서도 있겠지? 위에 링크가 있지. 그렇지. 5개 맞아요. 5 링크. 근데 캐딜락이 그거 있네. 사실 다른 회사들은 5 링크 해도 거의 벤츠를 살짝 본땄는데 이거를 벤츠를 본따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너무 다르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작전은 이거야 보니까. 링크를 벤츠보다 더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똑같은 설계면은 링크 긴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알루미늄이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 약간 걱정은 돼요. 쾅 치면 안 되겠어. 치면은 박살나는. 뒤에 치면은 그냥 전손이야 이거는 이 정도면요. 그리고 뒤에도 뒷모습은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ATS야, CTS야, 뭐 CTC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마크는 어디 갔어요? 전차주분께서 떼셨나 봅니다. 내가 볼 때 전차주분이 ATS를 보이고 싶었어요. 3.6으로 보이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럼 붙이면 되죠. 떼버렸잖아요. 이거 그냥 난 이렇게 보면 이거 CT6라고 잘 모를 것 같아요. 똑같아 뒤에 모양이 다. 트렁크는 굉장히 크죠? 이거는 뭐죠? 잠깐만 이거 봐봐. 이게 왜 무슨 눈이 이렇게 많지 뒤에? 후방 카메라하고 예. 디지털 룸미러. 네, 디지털 룸미러 그거 카메라가 예. 또 따로 있어요. 순정이에요? 네, 순정이에요.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일반으로 쓰고 있어요. 2018년식인데도 화질이 안 좋아요? 오래돼서 그런지 좀 안 좋더라고요. 카메라 오른쪽에. 카메라 오른쪽에 이거 문 열는 수 있지? 아니요, 그 이거?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어디? 뭐 리셋. 요거? 요건 뭐지? 좀 모르겠는데. 몰라요. 자, 이제 뒷좌석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거 다, 키만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문 열리고 걸리는 스위치죠? 야, 고급차가 맞다. 야, 뒷좌석이 큼지막한 게 아주 편안하네. 그리고, 야, 이거 알피온하고는 급이 다른 고급스러움이 느껴져, 진짜로. 뭐라 그러지? 어떠신가요? 예? 가죽이요.
가격은 이 연식 치고는 되게 좋아요. 공차니까. 그런데 캐딜락은 그러면은 이 가격의 차를 만들어 팔면은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단종했구나. 이게 몇 년에 데뷔? 16년에 데뷔했다 했나 이거? 그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 5년밖에 안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단종시킨 거 봐서는 장사가 영 신통치 않았겠지.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저 통풍이 아니고 예. 그 전동 블라인드 조절 그거예요. 통풍 없는데요? 풀옵션에 가면 있는데 예. 열 등만 할 건지 엉덩이까지 열 썰을 그러니까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검정차의 이 크롬 몰딩 되게 멋있다. 예. 검정차의 크롬 몰딩 하니까 딱 진짜 나 어렸을 때 생각난다. 우리 어렸을 땐 다 이랬는데 관공서 차 내지는 동네 저기 검찰청 차가 다 검정색의 크롬 몰딩이었거든. 그러면 어디 이렇게 있다가 검정차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일단 주눅이 살짝 들어. 잠산 거 없는데 일단 쫄아. 그랬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게 캐딜락이면 더한 건데 원래는. 어우, 되게 심플해졌네. 화면에다가 공조기. 오히려 ATS보다 이게 더 심플한데요, 실내는? 근데 이 기어 레버 진짜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은, 아니, 이거는 기어 레버라 부르지 마세요. 이제 오른손 받침대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없으면은 오른손이 갈 데가 없어. 근데 이거는 이제 완벽한 위치에 있는데요? 형상도 완벽해. 물리 버튼이더라고 공조기가 얘는. 이게요. 그렇죠. 터치가 아니고. 터치가, 맞네. 터치 아니네. 야, 이 사람들이 내 불만을 다 알아챘는데? 이미 ATS에서 나의 불만을 다 알았어요. 이 시트 조절 스위치도 개성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지? 요추일 거예요. 여기 달려있던 요추를. 근데 GM처럼 다 이거네? 근데 얘는 그래도 위치가 낮아가지고 사람에 안 부딪히는데 디자인 멋진데?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나 가격이 싸고 엔진도 조그맣고 합리적인 소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판매는 신통치 않았죠, 우리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비싼 물건은 가격 경쟁력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싸서 팔린 거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급 물건 사시는 분들은 비싼 게 중요하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실속 있는 게 동창회를 갔는데 차가 멋있어. 옆 사람이 물어봐. 분명히 물어봐. 야, 이거 얼마야? 물어보면 내가 구랄 칠 수는 없잖아.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데 7천만 원. 딱 이러면 야, 저기 제네시스가 지금 G90이 1억인데 지금 야, 이게 무슨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돈 쓰고 창피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팔렸나?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터치패드인데 예. 제가 꺼놨어요. 그죠? 터치패드 있는 거 왜 W 줄줄줄 같은 거 있잖아요. 타 타고 가다가 뭐 하다 보면 자꾸 라디오 주파수가 자꾸 바뀌어. 놀래요. 그죠? 정말 화딱지나요. 이거는 뭐지? 이게 카본도 아니고 뭔가 이거 되게 멋진데? 여기도 있어요. 쫙 있는데 되게 멋져요. 이게 풀옵션 가면은 예. 진짜 리얼 카본을 넣어주고. 얘는 그래요? 그 무늬만 그거더라고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럭셔리카의 리얼 카본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장식인데 이게 카본보다 더 멋진데요, 지금? 우드랑 어울리는 예, 우드랑 지금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 뭐 어떤 느낌이지? 왜 옛날 저기 고급 시계줄 느낌 나지 않아? 생각보다 멋있는데? 오디오는 지금 보스인데 이게 보니까 오디오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이건 아무래도 또 제일 기본형이겠죠? 예, 제일 기본형이고. 예. 그 풀옵션은 뭐 34개 들어간 그 파네라인가? 그게 잠깐만요. 스피커가 몇 개 들어간다고? 34개요. 이거 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구라치는 건지 아닌지 한번 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차 폐차할 때 내가 꼭 스피커 계속 세보고 폐차해야겠는데, 그거. 이거는 기본형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보스예요. 포르쉐에서는 이거 옵션인 거 알죠? 포르쉐는 옵션이구나. 포르쉐는 보스가 옵션이에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근데 포르쉐는 구경도 못했어요. 이거는 지금 기본이 보스란 얘기잖아,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스피커가 몇 개란 얘기지? 얘는 10개 있어요. 10개요? 예. 10개도 많은데? 한번 볼게요. 오늘 기대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럭셔리카를 시승하게 되면 사실은 그 카오디오라는 게 차급에 맞춰서 다 세팅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 지금 좀 기대가 돼요. 한번 가볼게요. 근데 시트 위치가 왜 이렇게 낮지? 제가 낮춰놨어요. 아니, 아무리 낮춰도 이렇게 낮은 차가 요즘 없단 말이지. 그런가요? 예. BMW도 따라했나 본데요. 그죠? 아니, 일단 출발하기 전인데 한번 걸어볼까요? 엔진음이 사기통에 그것이 많네요. 계기판이 2018년식 차치고는 이 시대의 차, 이게 2018년식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 시대의 차치고 계기판이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 나는 좋거든요. 저도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쵸.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미 벤츠나 BMW는 막 다 화면이 된 시절이잖아. 예. 근데 계기판은 계기판으로 되는 거지 계기판이 화면이면 뭐해.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진짜 고급품은 어떤 우리가 그 시절의 최고의 기술을 필요한 데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쓰잖아요 그냥. 그건 좀 불만이에요. 이거는 그건 좋네요. 그다음 중간에 이제 표시는 앞 수온 수온, 연료, 전압 예. 이렇게 표시되네. 그 전압 나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주차 브레이크는 자동으로 풀리죠. 예. 그렇네. 초동 그렇게 안 답답한데요? 예. 성인 4명 타. 이게 공차 중량이 얼마죠? 1703이었나 그럴 겁니다. 예? 아니 내가 저기 어제 예. 알편 우리 지난번에 나간 알편을 내가 저울에 달아봤거든요. 예. 1750인가 나오더라고. 그럼 이게 지금 알편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예. 이 부피에? 예. 알루미늄 들어가서 그런가? 그러니까 경량 소재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 일부러 이 모델 산 이유도 있어요. 가벼우니까. 예. 사륜구동 달면 일단 기본이 100kg 늘어나는데 예. 이건 제일 예. 기본형이라 사륜구동도 예. 없고. 예. 엔진도 가볍고 예. 그리고 여기 화면에 글씨체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알아요? 이거 내가 왜 이 얘기하면은 예. 알편도 원래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알편에다가 이제 사제 내비를 달았어요. 그랬더니 원래 있던 이 정보들은 귀퉁이에 코딱지만하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제 내비 만든 사람이 네네네. 나 그 사람의 머릿속이 궁금해. 이거는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미국 사람이 만든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갔잖아요 지금. 이걸 특히나 운전은 달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여기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앞쪽 하체가 약간 잡소리가 있네요. 아 이게 부품 수급이 안 되도록 지금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란 얘기죠? 없어서 못했습니다. 아하. 어느 부품이 지금 수급이 안 돼요? 활대 부싱인데 예. 활대 부싱이 이제 활대 붙어서 나오니까 요즘은 일체형으로 나오니까. 예. 이거는 애프터가 없나 보지? 활대 부싱은 붙어가 없어요. 그쵸? 그 중국에서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 차는 거의 다 중국에서 구하는군요, 이제. 예.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상하이 GM이라는 데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2000년대 후반에 이미 벌써 거기서 차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품질이 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품이 납품했으니까. 예. 그죠? 나름대로 정품이니까요. 근데 이제 부싱만 따로 안 나오니까 활대를 다 사야 돼서 부피가 좀 돼서. 예, 그래서 이제- 무게하고 이제 부피가 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주문 안 하고 이제 국내에서 주문하려고 하는데 재고가 예, 없어요? 예, 재고가 없더라고요. 이게 캐딜락 치고는 조금 그래도 이게 대형차기 때문에 조금 부드러운 거는 맞거든요. 예. 근데 동시대 벤츠나 BMW 대형 세단에 비하면 단단한 편이야.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승차감이 나쁘네. 화면으로도 되고 예. 여기로도 물리적으로도 되고. 변속기는 8단인가요? 예, GM 8단이에요. 근데 진짜로 이 2000cc 엔진만 해도 저는 뭐 세게 달리는 건 당연히 힘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걱정한 게 이렇게 천천히 갈 때였거든요. 네. 근데 문제 없네요. 근데 이게 네. 너무 깃털락 셀링을 하면은 예. 미션이 저단에서 튀더라고요. 아. 그래서 미션 오일도 미국에서 이제 리콜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개선된 걸로 바꾸고 일부러 저단에서는 좀 밟아줘요. 2000에서 2500rpm 이렇게. 오히려 네, 그러면은 예. 튕김 현상이 없어요. 저는 근데 깃털 악셀링인 거 아시죠? 예, 한번 예. 감독님은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완전 깃털 악셀링이기 때문에 근데 출렁거리지 않아서 좋아. 왜 대형 세단은 다 출렁거려야만 된다고 하는 걸까? 왜 그렇게 만드는 걸까?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 엔진이 가볍구나 이게. 예. 엔진 가볍고 안으로 모여 있으니까 덜 출렁거리게 느끼는 것도 맞죠. 서스가 부드럽더라도. 바운드를 맞아도 자세를 바로 잡더라고요. 그렇죠. 깔끔하게 예. 제어가 되겠죠. 근데 이 엔진음은 그 ATS에서 썼던 바로 땡 엔진음. 예, 개성이라고는 없는 그 엔진이 맞아요. 여기 벗고 싶었으면 장거리였을 텐데. 이게 필려면 조금 더 걸려요. 시간이 한 2주 정도 더 있어야죠. 저는 원치 않아요. 그리고 여기 길이 막혀요. 타이어 예. 공기압 경고는 원래 들어오는 거 맞나요? 예, TPMS가 나갔는데 예. 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안 고치고 있어요. GM TPMS 수명이 너무 짧아.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바꿔도 금방 고장 나니까 일부러 안 바꾸고 있어요. 스파크들도 이 연식 지금 다 고장났어요. 예. 진짜요? 예. 제가 아침마다 장비 일조점을 하기 때문에 예. 공기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스파크들 18년식이면 지금 맞아 다 와 지금. 현대차는 안 그렇거든요. 현대차는 2015년식도 아직 멀쩡한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후기에서 보니까 예. 알리제가 더 수명이 길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GM 정품보다 네. 알리에서 이제 너무 잘 나가니까. 정품 재고가 너무 오래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배터리가 달아서. 그쵸. 예. 나 하여튼 알리제가 좀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뭐 타이어 공기압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렇죠. 쓱 점검하면은- 둘러보면은 되니까 맞아요. 주행에 큰 문제는 안 돼서 그냥 납두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오토 스탑이 돼 있구나. 나 왜 네. 이렇게 조용한가 그랬어요. 여기 끄는 버튼 여기 있어요. 안 꺼도 됩니다. 아, 뭐 그래요? 원래 있는 기능인데 뭐 굳이 오토 스탑이 된다는 것은 배터리 상태가 좋다는 뜻이니까. 예. 서 있을 때 노래나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자리가 잘 안 잡히더라고 수신. 이 볼륨은 조금 화가 나네. 이걸 이렇게 밀으셔야 돼요. 아니 지금 여기는 지금 너무 찌직거려가지고 조금 더 수신이 좋은 데 가서 해드려야 되겠어요. 스티어링 여기 있다. 껐다 드디어. 차선 이건 여기 있어도 좋다. 이거 바로 네. 네, 차선 보조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차간 거리를 내가 정할 수 있네요. 예, 긴급 제동 걸릴 거예요, 저기. 이거 긴급제동 때문에 나 사고 난 사람 봤어요. 어떻게요? 긴급 제동 믿다가 사고 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차에 긴급제동이 있는지 모르고 예, 예. 가는데 이제 이렇게 T자형 도로였거든요. 예, 여기는 양방이고 이 T자가 이쪽으로 일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예. 이쪽만 봤겠지. 아. 이쪽만 보고 가는데 이쪽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 아. 그러니까 차가 알아서 탁 섰죠. 나는 못 봤어, 사람을. 예. 섰는데 악셀을 밟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사람이 옆으로 싹 비켜나가니까 차가 다시 탁 튀어나간 거야. 음. 악셀을 밟고 있었으니까. 그러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꽝 박았어요. 여기 전자기능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차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대처를 했을 텐데 그냥 처음에 차가 멈췄을 때 차가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솔직히 요즘 나오는 차들 네. 자기 차에 뭔 기능 있는지 다 잘 모를 수 모르잖아요. 그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신차 살 때 딜러들이 설명을 해주긴 해주는데 네. 그게 다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가 직접 써봐야 아는 거니까. 네.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네. 분들은 이제 들었다가 좀 까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매일 쓰는 거 아니면 기억 못 네, 하죠. 맞아요. 어댑티브나 뭐 이런 거 없고 담백하게 이제 크루즈만 있고 그래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좀 예. 크루즈만 있어요? 예. 캐빈은 철로 돼 있고 앞쪽, 그다음 뒤쪽, 그다음 서브프레임, 하체류가 전부 알루미늄이잖아요. 예. 알루미늄 특유의 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규어만큼 아니야. 제규어는 여기도 알루미늄이잖아요. 네, 케빈 룸도. 예, 예, 그 정도는 아닌데 철을 더 많이 쓴 S클래스에 비하면은 음, 살짝 진동이 있어요. 공기압도 제가 좀 높여놔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하지. 지금 좀 미션 튄다는 게 지금 살짝 튀었죠. 예. 전환해서. 저는 뭐 미션 튀는 거 이건 신경도 안 써요. 뭐 미션 그럴 수 있죠. 아니, 고장만 안 나면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주행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되는 예. 거니까. 이거 좀 보스가 생각 못한데. 저거 있잖아요. 왜 70년대 보스인가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약간 기대가 못 미쳐요, 이거가. 아니, 풀옵션을 겨냥해서 일부러 등급을 나눠 네. 차별하려고. 저음이 좀 세더라고요. 그렇죠. 중저음이 좀 세네 지금. 네. 맞아요. 서라운드 옵션 꺼놨는데도 차는 진짜로 차 부피에 비해서 진짜 가벼운 건 맞아요. 예. 제규어 XJ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 XJ가 언제 나온 모델인가요? 저 잘 몰라가지고. XJ는 이거보다 훨씬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XJ가 모델이 여러 가지 X351? 예. 제일 마지막 나온 XJ도 이거보다는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바디는 2005년쯤에 나왔어요. 일찍 시작했네요. 그러면 아우디는 뭐 90년대 했는데 뭐 그지? A8은 96년에 했나? 엄청 예. 일찍 시작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놈들이 하니까 그거. 근데 또 좋았으면 계속 썼겠죠. 아우디는 계속 썼죠. 계속 썼는데 A8 어떻게 됐죠? 단종됐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니 뭐 나는 아무 상관없는 차니까. 아들 너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독일 차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사실 80년대 말부터 독일 차를 접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차가 되게 고급차라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아우디나 BMW가 7 시리즈나 A8이 어디 있었어? 원래 없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를 제외하고는 대형 세단을 만드는 회사가 없었어요. BMW는 대표가 그거잖아. 200이. 예. 그렇죠. 3시리즈. 3시리즈의 전신. 세단한 거. 예, 더 작은 거. 그거로 BMW가 성공한 거고. 아우디는 A8에 해당하는 사이즈가 88년도에 아우디 V8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A8의 원조거든요.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우디에. 그때도 전륜구동이었나요? 그때도 같은 배치였죠. 예. 같은 배치의 사륜구동. 고집 하나는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도로에서 일반적인 운전자가 레이스카의 포맷을 주면은 더 위험하거든. 그러니까는 일반인이 안전하게 몰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준 거는 맞지. 그리고 아우토반 같은 데서 고속으로 똑바로 달릴 때는 그 포맷도 나쁘다 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맞아요. 근데 이제 자꾸 그걸 가지고 트랙까지 와서 좋다고 주장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근데 캐딜락 입장에서는 사실 옛날에 엄청 큰 엔진들을 얹은 F1을 만들다가 중간에 FF로 다 갔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대형 F1은 이게 처음 나온 거야 생각해보면.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후륜구동 대형 캐딜락이 이게 진짜 다시 부활한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그때, 없어진 거고 다시. 예, 나름 힘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오메가 플랫폼이라고 얘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렇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캐딜락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걸 한 거거든 다시. 그렇죠. 예, 전통까지 살려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라는. 억울하게 있어요. 아유, 열심히 만들었는데. 심지어 차도 싸게 팔았어요. 그렇죠. 예. 저는 너무 고마워요. 싸게 팔아줬어. 난 내 생각에 너무 싸게 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 카마로나 이런 것도 보면은 엄청 싸게 팔았잖아요. 그렇죠. 미국보다 훨씬 싸게 팔았으니까. 예. 근데도 안 팔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을 뚫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싸면은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좀 인식이 있긴 아니 하죠. 이거 에쿠스는 팔리는데 이게 안 팔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에쿠스보다 이게 더 싸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아니 재질로 봐서 이게 더 싼데 말이 돼요? 그렇죠. 예, 그거- 에쿠스는 다 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 내가 말하는 진짜 고급은 고급진 설계에 고급진 재료를 써서 만들어야지 고급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눈에 안 보이는 데는 다 그냥 철을 쓰고 눈에 보이는 여기다가만 진짜 가죽을 바르면 그게 고급이냐 이거지.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죠. 이태리 애들 줄 두세 개 거놓고 그렇죠. 좀 더 받고. 스페셜 버전이라고 주장하면 돼요. 이거 캐딜락 처음 타면 이 시트 진동 때문에 살짝 놀랄 때가 있어. 맞아요. 시트도 시트지만 앞에 막 빨간불 반짝반짝 해주는 게 이거 좋은데? 예.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듈레이션 좀 괜찮지 않나요, 브레이크? 아 좋아요. 진공인식이니까. 예. 푹 꺼지지도 않고 약간 밟는 대로. 근데 이제 이거 또 돌아가죠. 현대기아차에 익숙한 사람은 무디다 소리 하겠어. 예, 맞아요. 꽉 밟아야 되는데 예. 살살 밟으면 안 밟히니까. 그렇죠. 브레이크가 너무 무디다고 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게 앞에가 멀티포트니까 약간 무딘 게 맞긴 맞지. 피스톤이 크잖아요. 용량이 지금 그렇죠. 여러 개니까. 모듈레이션 좋아요. 맞아요. 깜빡거리지도 않고. 근데 얘도 노즈다이브가 전혀 없네. 그러니까 이런 거 독일차에 다 배웠네. 독일차에 배운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면은 내 머릿속에는 이게 말이 캐딜락이지 난 이게 오펠이야. 그냥 오펠에서 왔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차 만드는 방식은 오펠에서 배워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펠 싹 뽑아먹고 이제 예, 잘 버리고. 하고. 예. 후륜구동 캐딜락의 모티브는 그러니까 원조는 오펠 오메가야 내가 볼 때는. 캐딜락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죠. 오펠 따위에서 왔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독일에서 욕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기술만 싹 예. 습득하고 회사를 그냥 버렸잖아. 단물만 쏙. 빼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고음을 좀 올릴 때니까 훨씬 나아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중저음 쪽에 좀 번짐이 크잖아. 음이 좀 음상이 커요 지금. 근데 뭐 이건 개인 취향 문제니까 이게 또 좋게 들리는 또 노래도 장르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실내악이잖아 지금은. 예, 맞아요. 저는 주로 이제 락 음악이나 이런 거 많이 들으니까 그렇죠. 이게 저음이 좀 세서 예. 그게 조금 좋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엔진음이 가속할 때만 약간 그 땡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굴러갈 때는 전기차 같아요. 그것도 있더라고요. 실내 모든 유리가 예. 다 이중 유리예요. 어쩐지 방음이 잘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안 보는 부분들 좀 비싼 거 써주는 게 그렇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해주니까. 엔진이 뭐 6기통이 돼야 되냐 8기통이 돼야 되냐 뭐 12기통이 돼야 되냐 이거는 예전에 차가 무겁고 그에 걸맞는 힘을 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4기통으로도 충분히 힘에 문제가 없으니까 제 주의 알죠. 엔진은 같은 출력이면 최대한 작고 가볍게. 가벼울수록 네. 좋다. 이게 딱 거기에 지금 맞는 건데 이게 근데 저나 우리 채널 구독자 입장에서는 통하는 얘기지 일반적으로는 이거 창피해요. 지금 저는 이거 휠 타이어가 너무 큰 것 같아. 놀랍게도 예. 미국에는 18인치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또 19인치만 나와요. 아 우리나라에는 없죠? 네, 없어요. 거봐. 이게 18인치가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하는 얘기지. 휠이 너무 커서 지금 이 덜덜덜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살살. 맞아요. 예. 네. 잔진동 이런 데 잔진동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 지금. 그나마 지금 아주 사이드월이 부드러운 한국 타이어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잖아요. 편평비가 낮아서 오는 그 그렇죠. 진동이 어우 지금은 살짝 가속하는데 야 힘이 모자리기는커녕 넘잖아요. 이제 일부러 올 때 고급류를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앞뒤 스퀘어라서 그렇죠. 얘는 이제 뒤트랙이 좀 넓지는 않아서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근데 바디 강성이 엄청나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내가 잠깐 망각을 했어요. 이 차가 네. 지금 휠베이스가 어마어마하게 긴 네. 세단이잖아요. 롱허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바디 강성이 느슨하다는 거를 하나도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금 바디가 튼튼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독 이게 실내가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긴 휠베이스의 허리 부분이 이렇게 단단한 일체감을 주는 느낌은 힘들거든. 그건 만든 사람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바퀴에서 오는 예. 충격 때문에 진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안에는 이게 처지는 느낌이 없으니까. 틀어지는 느낌은 없으니까. 알루미늄이 또 그게 단점이잖아. 진동이 바로 들어오잖아 또. 맞아요. 이게 공진 주파수가 낮아서 그런 거죠, 알루미늄. 그렇죠. 아, 공진 주파수가 높지 않을까? 아 높아서 그런가? 예. 근데 하여튼 알루미늄 자체가 우리가 네. 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렇죠. 알루미늄으로 차를 만들다 보면은 예. 주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알루미늄 판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너무 약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동이 좀 취약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파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동이 주파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하체 진동이 조금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고급차 치고는 예.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이게 S 같은 경우는 더 절제되어 있거든요. 얘가 일반 MRC가 안 들어가서 음. 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바디가 탄탄하니까 당연히 진동이 들어오는 거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카 있으면 이게 진짜 좋은 점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럭셔리 세단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팔렸나 봐요. 그렇죠. 타니까 이게 아, 신차감이 왜 이래? 내일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가격도 싸지, 엔진도 싸기 근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해버리면은 그렇지. 예, 이거는 뭐 캐딜락 기술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그거 있잖아요. 제가 말했던 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캐딜락은 이렇지 않았어요. 슐렁했단 말이에요. 옛날 캐딜락.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독일차보다 더 딱딱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캐딜락이 주는 이미지에서 너무 지금 우리 뒤에 지금 자고 있거든요. 깨워야겠어요. 자, 지금 잠깐 알겠습니다. 내가 차를 이렇게 움직였지만 네. 일체감이 좀 대단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원 자세로 잡는 게 프론트 미드십이라서 오는 그게 당연하죠. 있더라고요. 프론트 미드십에다가 어쨌거나 앞뒤 프레임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네. 오버행이- 오버행이 질량이 작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움직여요 맞아요. 차가. 그러니까 운동 성능으로 봐서는 이 이상의 럭셔리 세단이 없어요.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S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S는 엔진이 사기통이 일단 없잖아. 그건 그렇죠. 네. S는 일단 그래도. 그리고 엔진이 앞으로 나갔잖아. 벤츠들은 다. 제가 이제 구매 목적이 네. 고속도로를 많이 타서 음흠. 고속도로 머신으로 이걸 샀는데 예. 가벼운 게 좋을까 해서 샀거든요. 솔직히 네, 말하면 예. 이제 후륜구동 좋아하고 이제 사륜구동 싫고 예. 엔진도 가볍고 메인터넌스도 좋거든요. 이게 네. 말리부랑 공유하니까 이런 것들이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예. 쓸 수 있구나. 근데 하필 예. 그 부품사 이슈가 터져가지고 하필 또 차 샀을 때 예. 물류 파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뭐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지금은 해결이 됐는데 예. 이제 공급이 조금 느리니까 음흠. 그동안에 쌓여있던 적체된 물량을 소화하느라 예. 시간이 밀려 오겠죠? 밀려 있나 봐요. 그런 면에서 구매를 했는데 예. 의외로 움직임도 깔끔하니까 그럼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깔끔해야지 편하거든. 예. 차가 막 이거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사실 답답하죠. 예. 난 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아까 고속 직지 안정성 관련 얘기인데 얘도 BMW처럼 거의 미드십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엔진이. 예. 그렇게 되면 얘도 BMW처럼 약간 좀 예민한 감이 있지 않을까 있어야 싶은데. 되는데 휠베이스가 길어서 상세했지 지금. 조금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를 놀랍게도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이제 핸들이 무거워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잡혀요. 한번 놔줘봐요. 아, 느리게 스포츠. 바뀌어요. 아, 이게. 됐어요. 아, 그렇죠. 깃발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핸들이 많이 무거워졌어. 네. 어허. 근데 그래도 무겁다고 하긴 좀 그런데 네. 막 이게 프론트 미드십이라서 너무 예민하잖아요. 조금씩 네. 끌려도. 그래도 이제 노면에서 오는 잔요철에는 덜 반응하잖아요. 무거워지면. 아, 오히려.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스티어링은 무겁게 세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커스텀 모드 이런 거 없나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예. 그 커스텀 모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이제 요거 카페에 질문글 올렸잖아요. 네. RPM 떨어진다. 예. 그거를 해결하려고 봤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링 RPM을 커스텀해서 해결했어요. 아이들링을 그럼 올렸어요? 너무 낮아서 50 음. 정도 올렸어요. 스캐너로? 예, 스캐너로. 네. 커스텀이 그게 되더라고요. 됐죠. 벤츠도 되니까 그게. 아이들 RPM이 거의 한 400에 근접해가지고 네. 이게 아마 배기가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겠죠.
또 얘 미국 애들이 차 만들 때 오토홀드일 때는 또 그걸 적용 안 하고 그러니까 오토홀드 상태에서는 덜덜거림이 없고 예. 공진을 안 하고 예. 그냥 브레이크에 풋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이게 RPM 너무 낮으니까. 너무 낮아져가지고 예. 이게 왜 클러치 반클러치처럼 예. 덜덜 떨리듯이 예. 떨리더라고요.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거 예, 없어요. 정차했을 때 예. 진동이 없어요. 없는 것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런 거는 커스텀이 되는데 포르쉐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핸들 스티어링 무게. 예. 그거는 기능이 안 돼요? 예. 아하. 스티어링만 무겁게 하고 표준 모드로 다닐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예, 그게 상당히 안 예석하네요. 왜냐하면은 스티어링만 딱 무거워졌으면 좋겠거든요. 예. 요럴 때 지금 잔진동에 예, 맞아요. 이거. 네, 살짝 이게 뭐 부싱 덜덜거림이 아니고 예. 차체가 살짝 덜덜하는 뭐라 그래야 될지는 애매한데 이게 뭐 약해서 막 덜덜거리는 게 아니라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 있어. 예. 오히려 너무 강한 바디에 진동이 고스란히 정해지는. 그러니까 댐퍼도 좀 딱딱해요 사실 표준형도. 차라리 그냥 공기압을 지금 40으로 맞췄는데 좀 낮춰야겠어.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18인치를 미국에서 지금 검색하고 있거든요. 네. 휠을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하, 해서.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러면 타이어 사이즈가 뭐가 되지? 245 5018이 되겠구나. 235가 돼요. 235 5018. 네. 더 좋아지네, 뭐 여러모로. 아,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플로트 미드십이 돼가지고 네. 지금 완만한 코너를 도는데 네. 벤치였으면 한 번에 싹 가잖아요. 네. 이거 자꾸 보타가 들어가. 네, 맞아요. 맞죠? 네. 움찔움찔. 이걸 싫어할 수 있지. 네. 사람들이 이거 차 왜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290처럼 무거운 그렇지. 보조 비엔사우리는 스티어링이- 그거를 스티어링을 무겁게 만들었잖아. 예. 걔는 또 유압식이잖아요. 유압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무게를 수치로 하라 그러면 한 5배는 무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70 다 되신 어르신이 290을 예. 타시거든요. 예.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맞죠? 아. 이건 너무 지금 심한 거 맞아. 승용차 치고 너무 심한 거 맞아. 후진, 특히 이제 후진에서 주차할 주차할 때. 때. 그 너무 힘들다. 제 주변에 누가 제네시스 쿠페를 타왔거든요. 초기형. 핸들 망가졌다 그랬어요. 그것도 무겁잖아. 현대차만 아유. 타던 사람이 제네시스 쿠페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그 TG 그랜저가 유압식인데 엄청 TG 는 가볍거든요. 뭐 그치, TG는 뭐 그냥 손가락으로 돼. 그래도 마르샤를 이길 순 없어. 아, 마르샤 그렇게 하면 마르샤 그렇게 가벼워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대형 세단을 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진짜로. 이런 진동 때문에 그렇죠. 조금, 이게 딱 알루미늄을 많이 쓴 네. 차들의 딱 특징이에요. 네, 사실 그때 산타페 리뷰 촬영할 때 네. F20 타보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F20 샀어요. 예. 샀다가 차는 좋아요. 네. 좋았었고 마음에 들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포지션이. 아, 그렇죠. 네. 이미 Z4도 있고 그렇지. 스포츠카가 있는 사람이 그걸 살 이유는 없지. 짐차도 그거는, 있고. 그거는 그냥 한 대로 다 하려는 사람이 사는 차지. 아 딱 그 말씀이 맞아요. 예. 짐차도 하고 예. 산길도 타고 뭐 연비도 출퇴근도 좋고. 하고. 네. 어쩔 수 없이 뭐 오피스텔 살거나 그렇죠. 차 한 대밖에 못 사면 그렇죠. 그거 사면 딱 좋겠다고 하면 맞아요. 뭐 산길 탈 때는 Z4 타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짐차는 산타페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거 아직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무려 24만이죠. 아니, 다 썩었잖아, 그때. 예. 아직도 운영이 된다고요? 예. 아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폐차를 하려고 하다가 네. 썩어서 폐차하려고 하다가 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가 저보다 더 썩으신 분들이 잘 타고 멀쩡히 다니더라고요. 다녀요. 그래서 아, 나 너무 엄살이 심했구나. 내가. 껍데기만 썩은 걸 수도 네. 있잖아. 너무 엄살이 제가 심했구나. 음. 그래서 반성을 좀 하고 예. 좀 더 타는 걸로.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군요. 또 의외로 또 그게 좋아요. 그렇죠. 아, 또 손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때 리뷰 촬영하고 나서 로우암만 갈았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더 좋아졌어요. 그렇죠. 잘하는 게 그렇잖아요. 뭐 하나 갈아주면은 좋아져가지고 남들은 모르는 나는 좋아. 기계에 빠지는 이유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기계에 빠지는 이유가. 아, 그런가요? 정직하게 네. 예, 보상을 해주니까. 맞습니다. 감독님 사람 믿으시나요? 그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안 믿으실 것 아, 내가 같아서 유튜브를 물어보는 여기 지금 건데. 유튜브를 찍는 입장에서 내가 안 믿는다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 믿겠어요? 아, 요즘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네.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남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을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네. 내 자신을 내가 못 믿겠어요. 맞아요. 오늘은 내가 이 차가 정말 제일 좋아서 나 절대 팔지 않을 거야 하다가 내일에 나는 어떨지 모르거든. 제가 딱 그러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나 지금 차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아, 이번에는 몇 번까지 타야지 하다가 이제 바로 버리고. 중간에 어떤 계기로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 맞아요.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F20도 예. 아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키로 쓰느라 너 그렇죠.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확 변하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항상 우리 집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물건 사보고 나서 이게 사기 전하고 산 후하고 사람 마음은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사기 전까지는 장점만 보이거든. 네. 근데 물건을 딱 사는 순간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치운다는 거지. 지금 이럴 때 노면 안 좋은 데를 가보면은 네. 요번에는 사실은 이제 저속으로 가니까 주파수가 저주파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폭은 크지만 진동수는 저주파였잖아요. 네.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고속으로 가서 고주파를 맞으니까 턱 넘을 때, 예, 턱 세게 넘을 때. 그때 이런데. 딱 그 진동이 문제가 돼. 모든 물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동이 다 취약한 게 아니고 진동 주파수에 따라서 지금 네.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부드럽고 네. 이런 거 물침대 같은 거나 아니면 네. S나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불만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아니겠는데. 네. 근데 이게 뭐 하체가 예. 흔들리거나 아니면 뭐 댐퍼가 막 음. 딱 너무 딱딱해서 발생한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아니야 이건 지금. 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차체 자체가 흔들린다는 예. 얘기잖아요. 너무 단단해서. 네. 그리고 진동이 너무 전달이 잘 돼서. 네. 진동 얘기하니까 예. 셀레스천이라는 영국 스피커에서는 예. 스피커 인클로저를 80년대에 이미 예. 알루미늄 허니콤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막 벌집 모양으로 그렇죠. 펴가지고. 예. 예. 알루미늄 허니콤이 원래 우주왕복선 같은 데 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미 스피커에다 썼어요. 빠르게 알고 있었네요. 최신 소재를 참 빨리 도입했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진동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자, 자야. 뭐 알고 샀으니까요. 시승할 때 예. 처음부터 그게 있었어요. 찌그덕거리는 소리도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지금 크게 안 나는데 이제. 예, 지금 날이 풀리니까 예. 좀 안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확대 붙이니 그렇죠. 예. 독일 차스러운데요? 응? 아, 이거는 맞아. 말이 미국 차지. 느낌은 독일 차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게 베이컨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소시지 엔지니어링 아닌가요? 아, 그치. 미국이었으면은 베이컨 엔지니어링인데 예. 독일이니까 비어 엔지니어링 아니야? 아, 뭐 소시지도 되고 비어도 되고. 그렇죠. 안주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독일이면 그거 아니네. 감자 엔지니어링이네. 독일에 감자가 많아요? 뭐 그렇다고 나 들었어요. 강원도에만 많은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감자가 그쪽에서 온 거 아닌가요? 아, 그 유럽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감자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뭐 고구마는 뭐 어디서 들어오고 네, 언제쯤 맞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 배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우드그린 지금 보니까 멋있네. 이 진짜 나무 문인가요? 이게 지금 마블링 같기도 하고. 아우 좀 애매해요 이건 지금. 예. 안에 박혀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나무 같기도 하고. 진짜 나무 같기도 한데 이게 원래 진짜 나무면 이게 제일 최고급 마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응. 야외 주차 많이 크레이가 하겠죠? 하면 그 뭐냐 바니쉬가 크랙도 예, 가고 예. 휘어요 이렇게. 예? 크레이가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좀, 3구가 예, 그건 좀 우드가 그렇죠. 진짜 우드여가지고 휘더라고요. 이제 수분이 날아가니까 그렇죠. 함수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확 휘더라고요. 벤츠들은 다 크레이가요, 다. 그런 거 보면 금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온도 변화에도 네. 견디니까. 사실 금속 입장에서는 이 정도 온도 변화는 변화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팽창률은 다 있긴 한데 금속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표면에 금이 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예. 휠 수는 있겠다. 금속에 따라서는. 흠집 같은 거는 금속마다 처리에 따라 다르지. 다르려나? 그럼요. 그래 흠집도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죠. 에이징이 좀 있어야. 아 지금 이럴 때 무르르 가면 네. 이제 RPM이 떨어지면서 음. 공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건 엔진 마운트 한번 교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잡으려면. 놀랍게도 오토홀드를 켜고 발을 떼시면은 RPM이 살짝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갔어요. 아. 이게 줄어들어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마운트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특정 네. 진동수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이 진동 때문에 그 아이들 RPM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엔진이 웜업이 되면은 또 내려가면서 또 자리를 잡더라고요. 근데 400대 RPM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보통 한 600에서 800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얘는 480에서 550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아이들링이? 네, 아이들링. 와 엄청나구나. 스캐너 찍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무시한데요. 그리고 옥탄 그거에 되게 민감해요. 아, 해결책이 제가 찾은 게 일반유를 넣거나 네. 아니면 아이들 RPM을 좀 더 내려버리거나 그건데
내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조금 내렸어. 조금 더 내렸어. 그러니까 공진하지 않는 주파수를 피해간 거야. 예, 공진하지 않는 쪽으로. 제가 볼 때 마운트 바꾸면 해결될 것 같아요. 한번 갈아볼게요. 근데 예. 또 알루미늄 마운트가 엄청 크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더라고. 이거 혹시 진공 들어가는 건가 이거? 예, 그 타입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유체 안에 봉입식이라서 또 미국에도 재고가 한쪽이 없어서 에? 장바구니 하나만 넣어놓고 얼마나 차가 안 팔렸으면 예. 미국에는 사기통을 안 샀겠지. 미국 사람들은. 6기통도 다 호환이 되니까 같은 거 써요? 예, 같은 거 쓰는데 라고토에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패드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안 보이게 좀 숨겨놨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쓰지 말라는 얘기겠죠? 고급차인데 뭐 하려고 그걸 쓰시려고 그래요. 달아는 줄게. 약간 이런 느낌. 이것도 앞으로 왔네? 원래 GM차가 옛날에 다 뒤에 있었는데 예, 뒤에 아, 세계화를 따르는 거지. 이게 뒤에 있는 게 생각해보니까 GM 계열차 우리 옛날 로얄 슈퍼사롱 있잖아요. 그것들도 뒤에 있었어요. 아, 그때도 핸들 리모컨이 있었나요? 예. 슈퍼사롱이 92년식인가 로얄 사롱 브롬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그 초기형에는 없었고 나중에 후기형에. 그 당시에도 다 있었던 기능이네요. 아 이거 고급차에 다 있었죠. 하긴 뭐 가크레인저에 뒷자리 전동 막 다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뒷자리도 움직이고. 네, 가크렌즈는 여기에 있었고 이렇게 스위치가 앞에 있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 이중 회전교차로는 너무 위험해요. 갈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와 놓고서는 예. 그 바로 우회전하려고 나가려고 거기 가는 게 아니라 한참 돌더라고요 거기서. 그거 뭐 이해가 안 가는 걸 알고 난 이해가 가는데 들어갔는데 위험하지 않아요? 차선을 바꾸기가 네. 들어가서 차선을 바꾸는 게 또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 안에서 로터리 안에서 차선을 바꾸는 건 더 위험하잖아. 그럼 그 전부터 미리 안쪽 차선을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상황이라는 게 또 있지. 들어가다 보면은 그쪽에 누가 또 1차로를 점령해 버려가지고 내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 그냥 내가 볼 때 저 회전교차로는 무조건 서로 양보해야 돼.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게 예. 저도 그러다가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 그게 사고 나기 딱 좋은 거지, 그치? 뒤에서 받쳤어요. 심지어 예, 예. 1차로 있다가 예. 나가려고 2차로 빠졌는데 예. 뒤에서 받쳤어요. 근데 예. 깜빡이 안 넣었다고 저한테 그거 뭐 관심 과실 많이 비율이 잡히더라고요. 있지,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들어갈 때도 2차로 나갈 때도 2차로 꼽아 이렇게 된다니까. 사고 안 나고 싶으니까 예. 다 1차로 한 번에. 들어가면 나가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맞아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운전 실력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동네에는 여성 드라이버 중에는 회전교차로 쪽으로 일부러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돌아가면 돌아갔지. 여기 또 왔잖아요. 여기 또 지금 저기보다 더 어마무시한 데가 여기거든. 여기는 또 5갈래네요. 예. 5갈래에 차도 많아 또 여기가. 아니 이렇게 되면은 봐봐요. 저쪽에 차가 뭉탱이로 오면 우리는 언제 가요? 못 가잖아요. 이거 봐요. 우리는 언제 가야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1차로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가야 되는데도 안 가잖아 지금. 나 못 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이게 정말 어려워요. 예. 그냥 사고 안 나고 가면 돼. 그냥. 강릉역이 되게 크네요. 예, 여기 새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하면서 역을 새로 지었죠. 아, 여기 혹시 KTX도 오나요? 예, 그렇죠. 그럼 서울이랑 경상도 쪽에서 오나요? 이제는 그렇죠. 예, 이제는 그렇죠. 이사 올만하네요. 근데 아까 했던 말 나 생각해봤는데 네. 나 다시 번복하고 싶어. 어떤 말씀이요? 사람을 믿는다고. 아, 괜히 안 믿는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아니요, 나 이상한 사람 될래요, 그죠? 나 다 믿어요, 그냥. 나 믿을래요. 아, 다 믿으시려고요? 예. 예, 방식을 나- 바꿨어요, 지금. 그냥 다 믿는 걸로. 예. 내가 이래요. 내가 했던 말을 예. 그냥 바로 뒤집을 수 있어요. 아, 수도 없이 번복하시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제 말 맞잖아요. 말을 자꾸 바꾸니까. 나의 의도를 간파한 것인가? 참. 저를 또 사람을 못 믿게 하시네요. 예, 어떡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MDPS도 예. 잘 모르겠어. 예, 얘기 안 하면 이게 MDPS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MDPS 이 정도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예. 이거 말고 다 유압식이잖아요. 예. 근데 유압식이 사실은 좀 무거운 유압식을 쓰다 보니까 예. 산타페도 사실 무거워요. 그렇죠. 무거운 유압식을 쓰다 보니까 음. 이게 조금 이질감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이질감이 있다 그러면은
MDPS 초기형 옛날 차 있잖아요. 네. 그거 타면 깜짝 놀래요. 예를 들어 어떤 거죠? 그게? 아반떼 HD, 현대 클릭, 클릭도 MDPS예요. 클릭 후기형의 MDPS가 그거 있어요. 옛날에 나왔잖아요. 예, 있었어. 클릭이 MDPS 원조예요. 아, 의외네요. 예, 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미 기술은 계속 옛날부터 조금씩 써오고 있었어요. 아, 그거 본 것 같아요. MDPS 최초 적용. 그쵸? 클릭. 예. 네. 아하. 네,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클릭 말기에 가서 있었지. 60평대 아파트를 20평대 아파트 유지비로 사는 그런 기분인데? 아, 저처럼 짠돌이들한테는 이게 아니, 딱이에요. 아니 짠돌이라 그러는데 이거 밖에서 봐서 짠돌이 같지 않잖아요. 차가 생긴 게. 아, 그래도 2000cc라서 세금 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속으로만 하는 거지. 일단 폼도 나고 예. 포맷의 장점은 다 지금 챙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유지비는 싸게 낸다는 말이지. 아, 너네는 쇳덩이 얼마에 사냐? 나는 그렇지, 알루미늄 산다. 알루미늄이야. 그러면서. 폐차해도 내가 더 나와. 철하고 알루미늄은 고철 가격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게 걱정인 게 또 하나 뭐냐면은 예. 외판 사고가 나면 응. 수리비가 어마어마하다. 아, 외판에도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렇지, 판금도 힘들고. 예. 알루미늄은.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탈 때만 타요. 아하.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맨날 산타페 타고 왔다 갔다 아하. 하고. 그래서 시내 이런 데는 불편하죠, 이 차, 그죠? 예, 맞아요. 너무 커가지고. 평소에는 썩차 타고 다니고. 그렇군요. 이게 타이어가 아까 한국 타이어 예. S2 에어였나요? 에어 S. 에어 S. 예, 예. 타이어 되게 부드러워요. 어. 되게 조용하고. 아, 뒤에는 또 T91인가? 91도 어쨌거나. 네, 비슷한 계열. 예, 비슷한 계열이니까. 타이어 네.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같은 시즌의 타이어면은 금호가 꼭 한국보다 사이드가 좀 단단하더라고. 아. 항상 그렇더라고요. 아니, 저는 피렐리? 예. 피렐리가 타이어가 너무 그건, 단단하다. 그거는 빌어먹게 단단하고. 예, 그러니까 Z4를 예. 타이어를 갈았는데 예. 미쉐린을 구했어요. PS4를 구했는데 도저히 안 구해지는 거예요. 두 짝만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피렐리- 우리나라에서 그게 인기가 좋으니까. 피렐리 P7인가 예. 그거를 샀는데 예. 이거는 완전 단단하더라고요. 맞아요. 미쉐린은 좀 물렁물렁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나는, 중고 타이어 사다 보니까 나는 반대거든요. 우리 이제 포르쉐 동호회 같은 데 가면은 예. 다 미쉐린이 칭송해요. 예, PS4S가 좋고 피렐리는 이거 왜 이런지 심지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타이어가 네. 피렐리가 훨씬 싸요 지금 미쉐린보다. 근데 나는 피렐리가 더 좋거든. 그렇죠. 어느 나는 스타일에 그렇거든. 따라서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무조건 미쉐린이 좋다. 나는 피렐리가 좋던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 소신발언인데 네. 미쉐린 가성비 떨어진다 생각해요. 많이.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최고 성능을 내기 위해서 뭐 특별한 타이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 음. 비싸게 줄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일상에서 타는데 가성비 정말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타이어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이렇게만 타는데 뭐 PS4 쓰면 뭐 하고 그렇잖아요. 뭐 트로피어 아니면 뭐 해요. 성능 쓰지도 않는데 지금 그냥 객없이 달는 건데. 저는 크로스 클라이밋 이런 데 예. 타고 끼우고 타고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크로스 클라이밋은 못 쓰겠더라. 짜르르 소리 때문에. 예. 근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좋다고 하시는 게 많아서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거 요새는 그렇지 크로스 클라이밋을 갈고 예. 아니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이 그걸 갈았기 때문에 이런 게 중고 타이어가 나와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 그 한국 타이어 제발 버려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한국 타이어가 아니고 왜 그 피렐리나 미쉐린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서머 타이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선입견에 대한 그 맹신이 그 사람을 아니 근데 그걸 하면은 조금. 타이어 하나로 사계절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뭐 겨울 되면 더 바꿔야 되고 예. 귀찮잖아요. 전 그래서 겨울 되면 안 탈 차는 안 타버리고.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요. 이제 여름용 차, 겨울용 차가 있는 거지. 네, 맞습니다. 뭐, FFSV 뭐 하나 타고. 타이어를 바꿔. 차를 그냥 계절별로 하나씩 마련해. 그게 제일 좋아요. Z4 안 타고. 그렇죠. 네. 그리고 겨울에도 눈 안 오면 또 탈 수 있거든. 맞아요. 눈 안 오고 예. 그 기온 마른 날 너무. 있거든. 예. 아니 나 기온 추운 날 난 타요 그냥. 온도 올리면 되니까 가서. 어쨌거나 트래블 좀 올렸더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예. 다행이네요. 이거 좀 올리고 타야겠다. 미드도 예.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예. 미드는 살짝 내려야 될 것 같아. 미드는 내리고 어쩐지 저음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쵸? 작고 가벼운 엔진이 제일 좋아.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엔진 무거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엔진이 무거우면은 뒤로 가든가, 그지? 앞에 무거운 엔진이 있어서 좋을 거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눈길에 이건 차가 크게. 앞에 엔진 있는 차들이 눈길에 가잖아요? 네. 진입이 언더가 심해요. 해본 다음에 얘기해야지. 그쵸? 지포 예. 제가 가끔 눈길에 예.
타거든요. 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려도 그렇지. 저는 이제 빨리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예. 느리고 미끄럽더라도 이게 확 넘어가는 그게 없고 그렇죠.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가긴 가거든요. 그렇죠. 접지 조금만 살아 있어도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 근데 만약에 이제 6기통 긴 거 들어가면은 언더나 이렇게 크게 돌면은 관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힐베이스 긴 차가 또 문제예요. 예, 맞아요. 시프터가 굉장히 고전적이라 좋네. 네. 조작 방식도 방식에다가 그렇고. 이 예. 손잡이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여기도 좋고 느낌도 좋고. 예. 그거는 베이컨 방식이네요. 이게 아, 이게 이게 저는 이게 베이컨인가? 금속이라서 놀랐어요. 근데 아까 예.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바깥에는 이 컬러가 없어졌더라고요. 예. 아, 이거 앞에만 있고 옆에는 없고.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음.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옛날 에스컬레이드는 다 이 색깔이 있었거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색깔을 없애기 시작하는 걸 보고 이게 원가 절감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본넷도 남겨놨다가 본넷 또 없애버려요. 그렇지. 나중에. 다 없어지죠? 예, 다 없어져요.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럴 것 같아요. 짜잘짜잘하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